혹시 만성피로 때문에 몸에 좋다는 홍삼이나 보약을 챙겨 드셨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띵하고 몸이 더 무거워진 경험 없으신가요? 몸에 좋은 약이 도대체 왜 나한테만 안 맞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변에서 다들 효과 봤다고 해서 큰맘 먹고 먹기 시작했는데 아니 왜 나만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을 설치는 걸까요? 혹시 내 몸이 이상한 건가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어쩌면 모두에게 좋은 약이라는 생각, 바로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접근법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V 광고나 주변 사람들 추천만 믿고 남한테 좋으니까 나한테도 좋겠지? 하는 생각으로 건강식품을 고르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체질과 현재 몸 상태가 전부 다른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따라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3대 보양식이죠. 홍삼, 흑염소, 그리고 녹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정말 훌륭한 약재인 건 맞는데 그 성질과 효능의 방향은 아주 다릅니다. 한약에서는요, 모든 약재의 고유의 온도가 있다고 봐요. 어떤 약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또 어떤 약은 반대로 몸에 열을 식혀주죠. 바로 이 약의 온도가 나에게 맞는 보약을 찾는 가장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홍삼은 성질이 따뜻해서 평소에 몸이 좀 차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한테 잘 맞아요. 반면에 흑염소는 어때요? 성질이 매우 뜨겁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기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용은 따뜻하면서도 좀 특별한데요. 과로한 직장인이나 수험생의 자율신경과 뇌기능을 조절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핵심은 뭐다? 이 세 가지 약재의 온도와 주된 효능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차가운 상태라면 홍삼이나 흑염소 같은 따뜻한 약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넘치는 상태라면 오히려 그 열을 더 부추겨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말이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몸은 과연 차가운 쪽일까요? 뜨거운 쪽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생각과 조금 다른 상태에 놓여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약재의 열이라는 개념을 우리 몸에 직접 한번 대입해 볼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우리 일상이잖아요.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잠은 더 부족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항상 긴장하고 있는, 흥분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꺼지지 않는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공회전하면서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속 불필요한 열을 만들어내면서 과열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엔진이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 거기에 더 뜨거운 에너지를 막 밀어넣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더 키워서 오히려 몸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두통,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어때요?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홍삼을 먹고 잠을 설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 몸이 이미 과열 상태였기 때문인 거죠. 아니, 그럼 몸에 열이 많으면 보약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 두 단계입니다. 무작정 약부터 쓰는 게 아니라 첫째, 환자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둘째, 그 진단 결과에 딱 맞춰서 약재들을 조화롭게 배합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손발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찬 체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울체돼서 위로는 화가 오르고 반대로 손발은 차가워지는 상열하야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검사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내 몸의 진짜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끝나면 바로 배합의 묘가 시작됩니다. 만약 몸에 불필요한 열이 있다면 녹용 같은 보약을 쓰더라도 그 열을 식혀주는 약재를 황금 비율로 같이 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작용 걱정 없이 보약의 좋은 효과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조화로운 배합의 정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공진단 같은 처방입니다. 기운의 길을 뻥 뚫어주는 사양과 에너지를 꽉 채워주는 녹용이 만나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만드는 수승화광, 즉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순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과열된 현대인 몸에 정말 최적화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약을 고르는 기준은 절대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내 체질, 그리고 현재 내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이라도 내 몸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면 그건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내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 제 설명이 무조건적인 보충보다 내 몸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향하는 진짜 방향을 찾고 그에 맞는 현명한 건강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